안녕하세요. 타스건축사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건축허가와 건축주, 설계자, 허가권자들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영상, 건축물의 외관과 건물의 가치라는 영상, 이 영상은 아래 더 보기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이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들이 건축허가, 특히 지구난의 지침 등에 대하여 여러 의견과 심한 경우 불만까지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그동안 광교 상가주택 카페와 특히 고덕지구 상가주택에 대한 최초 허가 신청 당시 많은 문제가 표출된 적이 있는 것들로 오늘은 제가 다음 내용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 내용이 건축을 하시려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순서는 건축허가와 허가권자들, 그 다음에 건축관련법과 지구단위 지침, 또 허가를 잘 받아내는 설계자가 능력이 있다? 다음으로는 설계자의 입장과 자세에 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건축허가와 허가권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가장 하기 싫고 까다로운 것이 건축허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예술이나 다른 분야, 그러니까 미술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또는 의사나 약사들이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나라로부터 건건마다 허가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심사나 일정 규칙이야 있기는 하겠지만 건축처럼 허가, 그것도 때로는 각종 심의가 수반되기도 하고, 또 그 허가 기간이나 허가 절차가 얼마나 길고 복잡하며 까다롭습니까? 하여간 미술이나 음악 등 특히 국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나 약사, 변호사 등은 그놈의 허가를 받지도 않고도 자신들의 일을 해나가는데, 유독 국가로부터 건축사라는 자격을 부여받은 건축사들만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니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우리나라만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특히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 성당을 건축한 그 유명한 가우디 선생이지 않습니까? 이 가우디 선생도 바르셀로나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시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었는지 그에 대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건축이란 국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허가권자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의 자세도, 물론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생각해 준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입장이나 감사 등을 의식해서인지 문제만 안 생기는 방향으로 하기사 그분들도 다 입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지 가우디 선생하고 트러블을 일으켜 허가에 문제가 있던 그 건물이 바로 바르셀로나시로부터 건축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허가와 공무원들과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건축관련법과 지구단위 지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관련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또 여기에 이런 법마다 시행령, 시행규칙, 또 무슨 별표사항 등이 있고, 또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지자체마다 조례, 조례에도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주차장조례, 하여튼 이 조례에도 갖가지가 많죠. 또 이게 도시지역이야 그렇지만 도시지역이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은 농지법이다, 산림법, 하천관리법 등 수도 없이 많은 관련법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가주택 건축이 많은 택지지구나 신도시는 또 지구단위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침으로 이런 건축 관련법을 초월하는 내용들이죠. 즉 건축물 하나를 짓는데 이와 같이 건축 관련법으로 여기저기서 다 올가매 놓고 또 지구단위 지침으로 제한을 두어서 이 설계를 제한하고 있으니 무슨 디자인을 하고
하여간 설계자나 건축주들의 재량권이라는 것은 별로 발휘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난 지침에는 또 문제가 많습니다.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이 지침이 그 내용을 뜯어보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다. 물론 그 지침을 작성한 LH 등 개발자들이나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사업성이나 행정 등을 따지다 보니 어쩔 수 없었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땅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도 뭐 그 지역을 개발하는 데 사업성이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행정적으로도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다 대동소이한 내용들이죠. 심지어는 다른 지역의 지침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인데, 그게 바로 건축 지정선이나 건축 한계선, 주차 진입 불허 구간, 그리고 주차 진입 불허 구간의 폭, 뭐 이런 것들이고, 특히 경사지붕을 뭐 의무화하고 있고 30%만 평지붕으로 한다는 규정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판교를 비롯한 광교, 동탄, 위례, 미사, 별내, 뭐 최근에는 고덕 등 수많은 제가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이 상가주택과 이 건축을 해보는데 거의 100% 신도시 지구내 지침이 변경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입주자들의 민원과 아우성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일이지 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는지, 하여간 이 불합리한 지구단위 침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실제 건축 사례 강좌 5번째 5강에서 대지 구입과 지구단위 지침이라는 영상에서도 그 문제점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아래 링크에 걸어놓도록 할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허가를 잘 받아내는 설계자가 능력이 있다? 뭐 이런 말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건축 허가는 건축주들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특히 모든 신도시의 건축 초기에 하루라도 빨리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건축주들에게 이 허가 문제는 더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심지어는 어떤 건축주들은 어떻게 해야 하루라도 빨리 허가를 받아낸다더라, 또는 해당 지역에 있는 건축사에게 설계를 해야 된다느니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기도 하고, 마치 허가를 빨리 받아내는 것이 건축사의 능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과연 허가를 빨리 또는 쉽게 받아내는 것이 설계자들의 능력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진정으로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일까요, 그게? 물론 그럴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는 건축주들도 참 많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진정으로 건축주를 생각하고 진정으로 좋은 설계를 하려 한다면 그저 허가를 빨리 받아내기 쉽게, 또 별다른 문제 제기를 받지 않도록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안전빵으로 하는 설계 작품은 아마 이건 진정한 전문가도 아니고 또 전문가 자세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뭐 건축이라는 것이 옷이나 구두 사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옷이나 구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일생일대 그야말로 단 한 번 건축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작업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누구나가 다 최선을 다하기는 할 텐데, 건축이라는 것이 돈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품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고 마을과 도시 전체의 미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바로 작품이므로 단순하게 생각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설계자의 입장과 또는 허가권자 또는 건축주들의 입장에 대해서 입장과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특히 설계란 또는 허가란 건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설계에 의해서 또는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의 의견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에는 3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하고 사용하기 좋고
아름다운 건물, 이것이 바로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3요소인데, 또 건축이라는 것이 이렇게만 해서 되겠습니까?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 뭐 어떤 분양하는 건물 같으면 분양성도 있어야 되고, 또 임대를 주는 건물 같으면 임대성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주인인 건축주뿐만 아니라 사용자 그리고 이웃들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건물이 되려면 정말 수많은 생각과 신중한 설계 그리고 허가권자들도 바로 그런 건축주나 설계자들의 입장과 그런 고민, 특히 이런 허가권자들은 도시미관을 고려한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판교에서부터 고덕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신도시 상가주택을 경험해 보면서 느낀 것은 얼마나 많은 건축주들이나 입주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 불합리한 지침이나 내용에 대해서 대처했는가, 또 설계자들이 전문가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봤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내용이 당연히 따르는 게 맞는데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또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하나를 보면 어떤 문구 하나하나에 또는 그런 지구단위 지침이 법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마 누군가 그 지침을 만든 사람은 단순한 견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건축 한계선이나 주차 불허 구간과 또는 그 폭, 그리고 특히 경사지붕 등이 그 건물의 기능과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또 그것은 바로 마을 그리고 도시 전체의 인상과 장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사례는 너무나 많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하나를 다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모든 점들을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그 건물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역할은 특히 더 중요하며, 또 그런 건축주와 설계자들의 고민과 생각들을 존중하고 도시 전체의 미관 등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려해 줄 줄 아는 허가권자들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까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제가 지난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인데, 아무쪼록 모두가, 그러니까 건축주, 설계자, 허가권자 또는 시공사 모두가 좋은 건물을 건축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마을과 도시를 가꾸는데 합심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